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에요. 홍준표 후보가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 치르는 것 같다. 외딴선에서 나 홀로 대선 치르는 것 같다.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것 같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국민들만 보고 간다. 그러니까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꾼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제가 해석해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2002년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미 이인제 대세론이 형성돼 있어서 그걸 뒤집기가 힘들 거라고 봤는데 광주에서부터 시작했고 노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파란을 일으킵니다. 파란을 일으키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해 월드컵이 있으면서 월드컵 4강에 오르니까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겸직했던 정몽준 바람이 불면서 정몽준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회창에 맞서서 노정 단일화를 해가지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2002년 노무현의 꿈을 꾸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대권보다 당권에 눈먼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 2007년 정동영 대선은요, 그해 12월 19일에 이명박 대 정동영 역대 최대 표차로 520만 표인가요?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은 포기하고 대포, 그다음에 당권을 탐하는 대포 당탐이 되겠죠.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 근데 이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당원들에게 또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한번 볼까요? 저 홍준표가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원샷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오늘 아침 페이스북 글과 저 문자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는요, 한덕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이라고 한 건데 도대체 무엇이 홍준표 후보를 그렇게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제 뇌피셜로는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기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예요. 정대철 헌정 회장이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주 초에 오늘 내일 뭐 정대철 헌정 회장을 만나지 않을까. 근데 정대철과 한덕수는요. 경기고등학교 또 서울대 정대철 회장이 5년 선배입니다.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데 이게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회장 그 헌정 회장에게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판을 잘 좀 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긴 몰라도 당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준 거죠.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면 자기 당 후보 경선을 최대한 흥행시켜서 자기 당 후보 띄울 생각은 안 하고 벌써부터 그 한덕수 대행 잘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좀 그 여의도 정치권에요. 풍문이라는 거는 팩트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이런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중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부부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부부가 회동을 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런 풍문이 아직 사실 확인은 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터에 홍준표 후보도 그런 풍문을 당연히 입수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저런 단독 기사, 이제 이 동아일보와 같은 이 좀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서 저렇게 썼다라는 것은 그 돌아다니던 풍문이 정말 그 좀 뭐 신빙성이 있는 거였구나. 신빙성이 있는 거였구나. 이런 거예요. 예. 그 27일 어저께 정대철 회장이 그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어제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죠. 권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만들어 주세요.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볼 때는 이 자들이 벌써 당내 후보에 대해서는 외면을 해버리고 한덕수를 끌어들여서 한덕수에게 뭔가 밀어주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작당 모의 하는데 민주당 출신인 정대철 헌정회장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대권보다는 당권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글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이 판에 뛰어들어서 대선 후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덕수로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제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서도요. 중도층에서 지금 한덕수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동훈이 1위고 한덕수는 2위예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뭐 내란 대행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보다 매수 위인 무속 중독자이다. 뭐부터 시작해갖고 민주당은요 쫙 다 그거 파일 만들어 놓고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재명하고 맞짱 떠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걸 모를까요? 그러면 한덕수를 앉혀갖고 해놓고 그 한덕수가 떨어지면 한덕수가 계속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걸로 퇴장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당권은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분노의 페이스북 글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요. 또 여기도 보니까 이제 한덕수 띄우기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 뭐 다 뭐 아주 소규모의 캠프를 차리고 이번 주 내로 사퇴를 하는데 만약에 뭐 돼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개헌 문제, 그다음에 한미 간의 통상 마찰 문제 마무리 짓고 내년 지방선거 때 그때 새롭게 또 대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갖고 새로운 헌법으로 7공화국 첫 번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할 때 뽑고 한덕수는 딱 1년짜리 하고 사퇴하겠다. 이런 것도 한덕수 대선 시나리오에 있다. 거의 이제 이 한덕수의 구상을 이렇게 취재를 해서 소개를 하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당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 한동훈 후보가요. 오전에 그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현충사 참배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길 자신이 없는 분들이 단일화 조건을 붙여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일종의 패배주의다. 패배주의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후보 단일화 방식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 뭐 로마 교황 뽑을 때, 바티칸 교황 뽑을 때 콘클라베 방식으로 할지, 원샷 뭐 경선으로 할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패배주의다.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가는 것 같다 하면서 권영세 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전화 걸어 단일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 본인들이 자강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동아일보에 뼈 때리는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이요. 길 잃은 쉐임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보수, 길 잃은 쉐임 보수 보면 정용관 논설실장은요. 한덕수 총리가 과연 나서서 이게 의미 있는 뭐가 될 수 있겠는가? 혈혈 단신이고 무슨 뭐 무소속으로 제3지대 나와서 뭐 한다는데 그 세력화가 쉽지가 않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 권한대행이 후보로 출마할지는 뭐 본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저는 바로 저 대선 도전 선언하자마자 삼중고에 시달릴 거다. 삼중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분이 추약합니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심판 옷 벗어버리고 나 선수하겠다고 뛰어드는 순간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무소속을 일단 뛰어야 되는데 무소속의 핸디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인력 문제. 무소속하면요 진짜 허허벌판에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정치 한 번도 안 해보고 선거에 한 번도 안 나가본 그런 한덕수 대행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선거판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한덕수 포함된 조사에서 범보수 조사에서 뭐 3위, 4위 이런 조사 결과들도 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건 권한대행이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누렸던 고건 권한대행은 뭐 30%대에서 고공 비행을 했는데도 결국 출마도 못했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2017년의 경우에는 다자구도에서 20%에 육박하는 지지율까지 냈는데도 결국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은 굉장히 초라하다. 그러니까 이 삼중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거에 기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큰 그림. 정말이지 보수가 거듭나고 이 잘못된 비상계엄 그런 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거듭나음과 새로운 미래 비전 이런 걸로 나가지 않고 그런 식의 정치적 기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길을 잃고 아주 길을 잃고 헤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샤이 보수를 넘어서 보수 유권자들 스스로 내가 보수인 게 좀 부끄럽다. 뭐 이렇게 그 생각이 된다 하는 건데 정말 이거를 한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칼럼 꼭 한번 읽어보고요. 많은 보수 유권자들의 평균적 생각을 정영관 논설실장이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습니다. 그 정대철 회장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서요. 그 뭐가 또 나오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러니까 동아일보 그 단독 기사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 이낙연 전 총리가요.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국민 후보 무소속 국민 후보로 나오면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돕겠다라고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중간 부분에 나오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요. 어떤 기사가 떴냐 하면요. SBS가 단독을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자기는 독자 출마하겠다. 후보 등록 5월 10일, 11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 아닙니까?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면서요. 오늘 그 동아일보에 나온 단독 기사 중에 정대철 회장이 자신이 한덕수 대응이 나오면 돕겠다고 했다라는데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돕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맞고 뭐 하면은 서로 연대 협력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보시겠지만요. 이 한덕수 대행 가지고 자꾸만 이러쿵 저러쿵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 쓰고 하는 게요.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며칠 후면 이번 주 내에 다 판명이 됩니다. 이번 주 내에 다 판명이 돼요. 그게 참 헛된 공상이었구나. 헛된 일이었구나. 헛된 수고를 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부터 그거는 삼류 기획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의 흥행을 오히려 교란하는 자해성 기획이 될 것이다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저 처신 과연 당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당원들의 또 향후 대선에 임하는 자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